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꾸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목소리 예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제가 예쁘게 꾸몄더니 약간 공주병 걸린 재수없는 아이가 됐네요. 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신경 쓰는 이유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저희 독감 게스트를 모셨는데 정말 너무나 그 대형 인재를 모셨습니다. 대어를 낚았어요. 대열을 낚았어요. 꾸미가 낚았어요. 네네. 제가 망태기 속에 푹 집어넣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어봤는데 네. 밤에 듣는 DJ 목소리예요. 실제로 그 DJ 같은 또 얘기와 또 이야기와 그 다음에 또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빨리 만나보죠. 이혜선 박사과정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선입니다. 예뻐 목소리 예뻐. 정말 청취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녹음 들어가기 전에 사전 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막 오늘 어떤 얘기 할 거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이 계속 옆에서 막 우쭈쭈와 칭찬과 너무 목소리가 좋다. 막 혹시 한 번 더 나올 생각이 없냐. 막 약간 인생 일대의 칭찬을 지난 한 1시간 반 동안 다 몰아서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네. 반갑습니다. 네. 독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정말 어. 어떤 예쁜 작은 새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뭐 칭찬을 해서 더욱 더 칭찬을 하고 싶게 하는 캐릭터인데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를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제일 먼저 들기는 해요. 근데 저는 우선 예전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취재 리포터로서 한 7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그 팟캐스트 기획하고 제작하고 만드는 일을 이제 사원으로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미디어에 관한 연구를 하는 박사과정 학생이고요. 그러면서 미디어 교육을 하는 교수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크미 DJ님하고 제가 끄미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큼입니다. 크미 큼이 C-U-M-I 네. C-U-M-I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확하게 발음할 수 네. 있어요. 우리 네. 쿠미님과 함께 대학원 수업을 같이 듣다가 막 독감에 대해서 막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라는 그 제안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너무 오랜만에 금이 환영하는 기분으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리포팅을 직업으로 하셨던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일을 정말 오래 했고 20대를 거의 다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시사 정보 프로그램에서 뭐 어떤 소식이 있나요? 이러면 이제 취재 와서 이걸 리포팅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우리 마포 FM 그 예전 프로그램 중에 흥청망청 라디오라는 프로그램 네, 알아요. 네. 거기에 제가 한번 출연을 해서 라디오 어. 리포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렸던 적도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소개를 해드리면 모든 방송국에 다 라디오 리포터가 있고요. 지금도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국은 리포터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교통이나 기상 정보를 이제 안내를 하는 리포터도 있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거나 뭐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거나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 그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그 스케치를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재적소에 집어넣고 그것들을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녹음물을 만들어 와서 생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리포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자랑 차이가 뭐예요? 그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받는데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저는 사실 그래서 라디오 리포터가 더 좋기도 했는데요.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기자분들은 제 전지적 이해선 입장으로 출입처로 제일 먼저 달려가셨던 것 같아요. 각각의 그렇죠. 출입처들이 있으시니까요. 근데 라디오 리포터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시민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러 갔었어요. 전형적이지 않은 취재. 네, 그 그쵸? 약간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었었는데, 저는 그래서 더 제 직업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어. 되게 그러면 좋아했었어요. 같이 협업할 일도 있겠네, 기자님. 네, 그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막 서로 막 무슨 신원을 확인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이제 막 그 다 같이 취재를 해야 하는 현장에 리포터도 나가 있고 기자도 나가 있는 현장이라면 같이 이제 마이크를 들이대기도 하고 네, 아니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제 기자분들이 TV나 라디오에서 전문가의 인터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소개를 해주시는 동안 리포터들은 우리 시민분들 다른 분들이 어떤 의견을 소개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네. 그럼 같이 수집이 되면 이제 그거를 PD분이 이렇게 어쨌든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네, PD분은 이제 1시간 뭐 혹은 2시간짜리 라디오 프로그램을 쭉 기획을 해서 구성을 해서 쭉 가시잖아요. 그 안에 기자분이 출연하시기도 하고 리포터가 출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각자 역할을 하는 그런 생태계였던 것 같아요. 와. 조금 느끼시겠지만 말씀이 엄청 잘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그쵸? 됐어요. 정리가 완전 되고 우리가 뭘 궁금해하는지 알아서 다 이렇게 리포팅해 주는 거 그러니까 체험해봤죠. 네. 저희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맞아요. 이혜선 우리 박사과정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발표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침을 닦으면서 들었어요. 아니요, 근데 또 저희 코미님도 너무 성실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이셔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하긴 했지만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자극도 많이 받았고 또 약간 쿠미님하고 이렇게 알고 지내게 돼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너무 이분은 너무 뛰어나다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만나고 싶었는데 우리는 딱 마주쳤어요, 학교에서. 맞아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요. 내 볼일을 봤더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20분을.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트고 너 누구니? 이렇게 물었죠. 진짜 누구니? 이 괴물 누구니? 했죠. 근데 너무 진짜 말씀을 잘하시고 알고 봤더니 이런 또 경험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분이 진짜 유튜버나 뭘 하면 진짜 대박이 날 텐데 특히 이런 팟캐스트를 해도 대박이 날 텐데 이제 그런 거보다 교육이랑 연구 쪽을 하고 하고 싶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출연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너무 따로 안 오랜만에. 하시고. 그렇죠. 네. 진짜 약간 고향에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왜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고향을 떠나서 다른 이제 지역으로 나간 사람들이 일부러 고향이 있는 쪽을 잘 안 돌아보고 고향이 있는 곳을 좀 피해 가기도 하고 왜냐면 거기에서 지금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한테는 제작하는 현장이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근데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쿠미님의 그 눈빛은 정말 정말 뭐 거절 못하겠는 눈빛이 그리고 너무 되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말씀하셨으면은 저도 이제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돌려서 거절했을 텐데 그냥 연어덮밥 먹다가 해요? 말하셔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망태기에 담겨왔어요. 네. 근데 되게 좋네요. 네. 피한다고 피해지지가 않는 거죠. 참고로 저희는 저희 방송은 대본이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막 만들잖아요. 기분 내기가 왜 그 수필이라는 장르가 북 가는 대로 쓰는 걸 수필이라는 장르를 했잖아요. 저희 방송은 방송의 수필입니다. 말 가는 대로. 그렇잖아요. 저희 그래서 우리 혜선 선생님도 막 이렇게 격식이 있는 대본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우리는 대본도 없이 막 해요 하니까 아 그래요? 구경이나 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 준비해온 것들을 좀 알차게 잘 풀어내고 아니 가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네네. 저희가 그냥 끌려가죠. 아니 너무 말씀을 잘해서 오프닝으로 끝날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책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존 카우치와 제이슨 타운 님이 쓰셨습니다. 네. 우리 바로 그냥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왜 이 책을 추천하셨는지부터 좀 그럼 물어볼까요? 네. 왜 가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이러려고 그 일이 다 시작됐나 보다. 그런 뭔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모론? 저
음모론의 애창자인데 어떻게 그 아시고 네. 일말 어. 그것보다 약간 운명 운명론 같은 운명 네. 운명론 음모랑 플러스 약간 다른 실마리론 이런 느낌. 그 우리 쿠미님께서 이제 출연 제의를 하셨을 음. 때 제가 마침 딱 하루 전날 이 책을 딱 끝낸 상태였어요. 다 읽고 나서 아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면서 이제 이 책 머릿속 괜찮다. 네 한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차였는데 근데 이제 쿠미님이 뭐 책 얘기하는 거예요라고 하셔서 가장 최근에 읽었던 이 책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사실 요즘 이제 뭐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야가 비대면 전환을 맞이하면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비대면 교육, 디지털 교육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이제 그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이 그 이야기의 약간 실마리 혹은 물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추천을 했습니다. 안 진짜. 읽을 수가 없겠다 아니 이런 얘기 그리고 너무 말씀 잘했어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은 목소리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냥 저희 사실은 책 실크 방송하면서 이렇게 목도리를 두르는 느낌이에요. 이게 하면서 듣는데. 아유 이 책 안 읽어주셔야 돼요. 저희가 다 얘기해드립니다 막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안 읽어? 그러니까 네네. 네, 되게 네. 네, 괜찮은 책이고 근데 약간 막 엄청 좋은 책이에요. 막 베스트셀러고 막 이 책은 막 길이길이 남은 시대의 명서예요. 막 이런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문제에 관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떠한 부분을 좀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지 그 교통 정리를 조금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맞아요. 네. 제가 앞에 여기 책 앞 표지에 있는 걸 조금 읽어드릴까? 어떤 책인지. 기술이 학습을 지배할수록 교사의 역할은 더욱 뚜렷해진다. 존 카우치는 앞으로 교사는 교과서에서 읽을 부분을 정해주고 시험을 위한 문제지를 내주는 정보 전달자나 콘텐츠 전문가가 아닌 확장 가능한 질문을 던지고 확장 가능한 활동을 제시하는 학습 조력자이자 맥락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에 집중할 때 기술은 최고의 성과를 가져다 준다. 이 책은 디지털 기술이 불러온 교육의 새로운 공석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미래 교육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해줄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다. 안내서. 네네. 안내서란 말이 딱이네요. 네. 혜선 선생님도 어. 이 책이 약간 실마리와 안내를 해준다고 했는데 진짜 안내서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책에서도 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 요즘 특히나 저는 이제 석사 때 미디어 교육을 전공을 했는데요. 미디어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뭐 학부모분들이나 학습자분들한테 질문을 받아보면 정답을 찾고 싶어 하시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추천 채널 뭐 어떤 거 있으세요? 자녀랑 네, 같이 보고 싶은데 네, 사실 그거는 정답을 물어보시는 질문이거든요. 네, 어떤 채널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그게 우리 아이랑 같이 볼 수 있는가 없는가 yes or no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의 미디어 환경과 요즘의 디지털 환경은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 뭐 좋은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도 당장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 뭐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막 뒷광고 이런 논란만 해도요. 그래서 답이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요즘의 교육이고 요즘의 환경이고 또 미디어 디지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 네. 책이 재출간됐다면서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알았는데 그 2019년 이 책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이 책 자체는 2020년 4월에 출간이 됐어요. 네네. 어크로스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2019년 3월에 공부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한번 출간이 되었다가 똑같은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네. 같은 책이고 1년 뒤에 다시 한번 재출간이 됐는데 제가 그 목차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목차의 제목들이 몇 개가 변경이 됐고 쪽수는 똑같아요. 그런 거 이제 내용은 좀 비슷할 원 확률이 제목은 어떤 공부의 거야? 미래라는 책이었어요. 아니 이게 이제 미국
작가가 쓴 거라서 아, 맞아요. 원래는 네. 원래 영어 원제는 어떻게 돼 있죠? 영어 원제는 Rewriting Education이라고 아, 네, 교육을 다시 다시 쓰다 쓰는 네, 뭐 이런 리라이팅. 의미겠죠. 아. 그 책이 이제 2018년에 미국에서 나왔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다가 1년 뒤에 다시 한번 출간을 하게 되는 근데 거죠. 제목을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공부의 맞아요. 미래는 갑갑하잖아요. 미래가 없어 보이고.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가 목차 수정 과정에 다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3장 제목이 예전에는 성공 잠재력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오해였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바로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재출간이 되면서 왜 모두가 똑같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까로 그래. 바뀌었어요. 아니, 한자가 너무 많잖아. 잠재력, 그러니까. 오해.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네. 편하게 말해야지. 네. 그리고 뭐 12장 같은 경우에도 음. 이제 예전에는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라는 제목을 썼다면 재출간하는 과정에서 기술은 과연 교사를 대체할까? 훨씬 좋네, 훨씬 좋아. 손 댔네 누가. 손 됐네. 아니, 기술이 전문가 손 대체할 수 됐네. 없는 한 가지 너무 요거 너무 재출간을 확답이잖아, 그 확답. 재출간을 하면서 음. 전문가가 손을 댔어. 아, 그러네. 그쵸. 예전에 혹시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전에 아마추어인데 프로가 더 손을 네, 댔어.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프로 냄새가 나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과연 같은 도서를 재출간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인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절판됐던 해외 그렇죠. 문서를 절판된 건 또 그렇죠. 네, 뭐 제목을 바꾸던지 뭐 같은 음. 제목으로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뭐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고 해요. 어쨌든 출판사는 그 출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출판사 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출판사가 이제 판권을 다른 출판사가 사면서 그러니까 조금 바꿔야 된대요. 똑같이는 못 내고. 그러니까 맞아, 완전 맞아. 책 표지에 있는 그림을 바꾼다던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재출간하는 얘기 들었거든요. 요즘에도. 네, 그럼 우리 저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죠. 여기 네. 저자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존 그러니까. 카우치라는 분인데 네. 이분은 애플의 수석 고문이자 전 교육 담당 부사장이시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의 교육 담당 부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분이 교육 담당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퓨레패커드 일을 하시면서도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네. 샌디에고의 한 학교를 탈바꿈을 하는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신, 그래서 약간 미디어 전문가, 교육 미디어 전문가, 그 다음에 IT 전문가까지 다 하고 계시는 네. 그래서 굉장히 멀티 플레이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존 카우치. 네. 이 책에 사실 애플에서 교육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또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컴퓨터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학교에다가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컴퓨터나 기기를 이렇게 놓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애플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거의 지금 선도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그 엄청난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교육에 적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들의 그 스터디나 연구 모임을 지원하면서 좀 같이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한다든지 약간 전반적으로 기술 활용 교육의 환경 조성 이런 측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처음에 책을 읽으면서 애플이 교육?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주체가 되는 거랑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 완전히 다른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어떠한 교육부에서 이 모든 프로젝트를 다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애플이 조력자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애플이 주체가 되어서 교육? 조금 이상했는데 그 안에 나와 있는 활동들을 쭉 읽어보니까 기술 관련, 미디어 관련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좀 코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그래서 요즘 뭐 기업의 사회적인 출판사 아니시죠? 아닙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제 규범이 지금 정착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에겐 또 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좀 애플을 벤치마킹해서 교육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여를 하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말씀하신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단어잖아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나 미디어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구글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활동에 참여를 네,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네, 구글이 중심이 돼서 교육을 하면 예를 들면 뭐 구글 워크라든지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떠한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를 하면 그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는 교사든 학생이든 그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다시 기업한테 돌아오는 네, 선순환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은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하는 것, 혹은 특정 단체에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 이 책이 다시 나오면서 완전 각광받는 게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왜 사람들이 생각은 있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데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교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시고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맞아요. 교사분들한테도 되게 혼란스러운 한 해였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애들을 처음에 이제 출석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자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부터가 되게 힘들었다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기사에서는 그거를 진짜 에티켓처럼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2시에 그 화상회의를 하기로 했으면 2시에는 그곳에 입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에티켓처럼. 근데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맞아요. 얘기하는 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은 어른들을 대하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금방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빠져나오기 힘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좀 늘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커트를 해서 우리 한마디로 말해봐 시간을 맞아. 이 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봐. 그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혜선 선생님 페이스에 말렸어. 아니,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할머님 밑에 머리맡에 있는 아이처럼 계속 얘기를 듣고만 있었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재밌네요. 사실 지금 대본대로 흘러가고 있진 않거든요. 대본이 없어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 되게 만족스럽고 사실 또 원래 방송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요즘 막 MBTI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제가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ISTJ랑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딱 들어가야 되게 마음이 편한 스타일이어서 그래요? 오늘 좀 이렇게 소위 총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를 막 이만큼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분위기 따라 흘러가는 것도 전 너무 좋습니다. 네, 대만족 중이에요. 팡팡! 이런 거 막 합니다. 총알 팡팡! 또 옆에서 해주시니까 또 너무 재밌고. 네, 한마디로 말해봐 하면 되나요? 네네. 발가락부터 하죠. 발가락. 그거 뭐야? 무슨 책 읽고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네, 좋습니다. 이 책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어떻게 왔냐면 22세기 학생들과 20세기의 교육 현실의 간극을 좁혀주려는 안내서야. 안내서. 좋아요. 좋네요. 이분이 지금 로그라인을 몇 달 전부터 신경 쓰더니 진심이에요. 네. 되게 로그라인 맛집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맛집 구성 노력 맛집 중입니다, 구성. 지금. 네. 진심이에요, 여기. 꾸미님 먼저 하시나요? 꾸미 먼저 해야죠. 꾸미, 오랜만이야. 그래. 나 지금 책 좀 읽고 있어, 요즘. 어떤 책인데?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인데, 이 책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글귀가 여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귀를 그냥 말하고 싶어. 어떤 글귀인데? 그 예이츠란 시인이 말했는데, 교육이란 들통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일이야. 그래서 이 책은 자꾸 들통을 막 채우려고 하는 옛날식 교육을 떨치고, 새로운 불을 지피게 해주는 불을 지펴. 그런 안내서야. 좋은데요? 네. 안내서로 묻어갔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불을 지핀다랑 안내서라는 단어가 사실 약간 언밸런스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묶어주시니까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뭘 자꾸 막 빈서판이라고 하죠. 뭔가 자꾸 막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드는 일이라는 게 맞아요. 이 책의 모토인 것 같아요. 생산적인 것, 협동해서 뭔가 상호작용하는 것 이런 게 이제 기술로 가능해졌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우리 마지막이죠. 게스트. 대망의 마지막.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는 누가 물어봐 주시나요? 아니 원하는 대로 해드려요. 원하는 대로만 해드려요. 골라요. 어떡하지? 공표하는 스타일이 있고 대화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공표하는 스타일도 있고 저는 그럼 네네. 대화하는 스타일로 그러면 어. 두 분께서 같이 물어봐 주실 네. 수도 있나요?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묻어가 볼게요. 어머, 혜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예쁜 책을 읽고 있어요? 네. 네. 저 요즘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네. 네네네. 어떤 책인데요? 이 책은 비대면 교육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교, 조직, 뭐 혹은 다른 회사 사람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법한 이야기를 애플에서 부사장 했던 분이 소개하는 책이에요. 오. 이제 끝. 이제 우리 책 다 읽었다. 이제 놀자. 네.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 애플에 대한 저는 항상 책을 좀 크리틱하게 읽는 편이에요. 네. 뭐 책 잡을 거 없나 이렇게. 저희 책 잡히는 라디오가 책 잡히려고. 그 책도 있군요. 네네. 아. 근데 너는 애플에 대한 홍보가 많아가지고 이거 약간 음모다 음모. 뒷광고 느낌이 든다. 근데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펌핑을 하고자 네네. 애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막상 책 안을 읽어보면 이 책을 애플에서 일했던 사람이 썼던가? 라는 생각은 이렇게 사라져요. 네, 안에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거를 애플이라는 상징적인 기업이 썼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요즘 이제 IT 기술이나 미디어 기술을 좀 많이 만들어보고 경험을 해본 누군가가 교육에 관해서 쓴 이야기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애플을 다니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막상 이렇게 이력을 보면 이분이 예전에 그 휴레패커드 얘기해줬잖아요. 맞아. 저도 몰랐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린트 로고나 컴퓨터 로고 있는 HP 그 알파벳 그게 휴레패커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몰랐단 말이에요. 전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이분이 엄청 똑똑한 부분도 많은데 부분도 많네요. 그래서 저는 몰랐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가 거기구나. 그래서 그 어. 휴레패커드의 이제 프로그래머이자 소프트웨어 책임자로 일을 하시다가 애플에 있다가 또 네. 잠깐 나와서 딴 데서 어디 또 뭐 일을 네, 하시다가 그쵸. 다시 돌아오시고 막 이랬던 분이라 네. 네,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허당의 매력까지 발산하는 혜선 선생님, 네. 혜선 씨, 우리 네. 무슨 노래 하나 들을까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곡 소개도 제가 하면 되나요? 네네. 예. DJ신데. 예. 밤에 DJ 음성으로 해주세요. 네. 사실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노래예요. 제가 예전에 마포 FM에 출연을 했을 때도 이 노래를 신청을 했었고, 네, 그때 이제 다른 가수의 버전으로 신청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익숙한 버전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노래를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를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방송 3사의 편성표를 다 외울 정도로 네. 어떤 방송 라디오를요?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라디오 리포터가 라디오 됐지. 방송국에서 일을 하게 된 건데 아니 보통 텔레비전을 외워도 라디오를 외우기 쉽지 않은데. 라디오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마포 FM에 애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옛날 얘기 듣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감성들을 공유해서 지금 라디오가 어떻게 될지를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10대 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10대부터 생각이 깊었네. 깊은 사람이네. 그러네. 그리고 이제 출연자분들이 이제 이 노래를 가지고 설명도 해주시니까요. 옛날에 라디오가 되게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는데 막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대가 딱 되고 2010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막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막 슬슬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일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20대 때는 이 노래를 들었다면 이제 또 저는 나이가 조금 더 지났고 그리고 이제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직접 일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디어를 연구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예전에 그 활자인쇄라는 기술이 보편화되었을 때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고민 걱정을 비슷하게 했었대요.
네네네,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 다 활자 인쇄를 하면 어떡하나. 맞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봐 보니, 이제 연구자로서 지켜봐 보니, 아, 인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미디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활발하게 사용하고, 더 많이 소통을 하는가의 차이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이 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노래가 아니라 책이야, 얘. 그러니까 노래에 대한 심상이 어.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네. 뭔가 구성이 있네요. 네. 이분은 말할 때 구성이 있어요. 어. 그 목소리도 구성질 뿐만 아니라 내용도 스트럭처가 명확해요. 아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멋있어요. 노래를 이렇게 되게 마냥 슬픈 노래로만 바라보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시대의 미디어를 너무나 치열하게 사랑했던 어떤 아티스트의 이야기라고 들으면 또 다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기 마음을 비디오랑 라디오를 바꿔도 되겠네요. 맞아요. 네? 좀 그게 막 짤이 돌아다닌대요. 아. 유튜브 킬더 텔레비전 스타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겠다. 우리 같은 사람 다 하는구나. 하는 거지. 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좀 어, 어, 이야기를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음.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음악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음악 나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음. 저희 PD님이 지금 교육학과를 석사과정 중이시거든요. 아우. 음악교육학과.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또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해요. 사실 어. 약간 지금 청취자하고 가장 가까운 입장에서 저희의 티키타카를 듣고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아, 네네. 과연 앞 이야기를 듣고 책에 관한 호기심이 생겼는가? 아니면 저희의 티키타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그 독감의 정체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저 어떤 정체성 생겨서 지금. 그러게.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저희가 끝까지 다 못 읽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 네네네. 뒷이야기가 빨리 궁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아주 정체성이 있는 거라서. 그리고 PD님 제 질문에도 답해주세요. 어떤 거요? 네. 자기 전공과 맞닥뜨려서 어떤 미디어 측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저희 학교에서 하는 좋은 수업 컨테스트라는 게 방학 때 있거든요. 그래서 현직 교사분이 멘토로 오셔가지고 팀을 이뤄서 이제 지도안을 짜서 이제 하세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요즘 팀원끼리 나온 게 우리 비대면 수업을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비대면 음악 수업은 과연 음악이 특히 이제 활동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해서 해야 할까가 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니까 좀 더 미리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저희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음악 미디어 수업은 주로 미디 활용하고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미디어 따로 이제 작업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 책 읽다 보니까 좀 더 내가 저는 못하는 분야다 보니까 좀 더 밀어놨었는데 더 빨리 관심을 가지고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을 끌어안아야 돼, 우리가. 기술을 두려워하면 안 돼. 전 맞아요. 무서워요. 그 얘기가 또 책에도 나와요. 맞아요. 무서워요. 무서운데. 먼 존재야. 이런 생각이 근데 있어가지고. 지금 피디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이 학술적 용어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네,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기술 때문에 인간이 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 그 중에 그 하위 요인 중에 기술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기술에게 대체될 것 같은 두려움 그것도 사실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느끼시는 감정이 사실 너무 당연한 감정인데 이 책에서도 이제 뒷부분에 그 얘기를 소개를 하거든요. 교사분들도 사실 비슷한 감정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AI 선생님이 나오면 그럼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현실적인 책상 빼야지 뭐.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네, 진짜 이런 고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책에서 하는 말에 의하면 기술은 교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교사가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대체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즈 마법사의 그 양철 나무꾼 얘기를 해요. 맞아요. 양철 나무꾼한테는 결국 심장이 없었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로 그 나무꾼을 만들었어도 걔가 심장을 찾아 헤맸던 것처럼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계시면
그 기술로 인해서 대체될 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좀 그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네. 그 분노의 포도를 읽어보면 거기서 처음 트랙터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길게 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바로 그 테크노 스트레스거든요. 네네, 근데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기술이든 보완은 되는데 10명의 인력이 필요했다면 기술로 인해서 그게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자매가 나오는데 언니는 최대한 빨리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고 이거를 현장에 적용하게끔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한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쭉 사업체를 끌어나가요. 근데 이제 동생은 수지 씨가 나와서 이제 연기를 하시는데 수지. 네.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면 분명히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노년층이라든지 뭐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예전의 기술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케어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맞아요. 같이 가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다, 심지어. 맞아요. 제가 뭐 마이크도 없이 막 네, 열심히 잘하는데 저희가 다 들려요? 티켓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단 기술이 지금 초창기니까 이런 담론을 논란을 만들어서 기술이 정말 인력을 해치지 않게 우리가 그런 법적인 걸 만들어야죠. 그렇죠. 아니면 그쵸. 그 선생님들이 기술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네. 지원을 대대로 해줘야 된다. 그냥 맞아요. 뭐 컴퓨터 갖다 주고 해봐 막 그냥 줌으로 수업 일단 시작해 막 이게 아니고 네. 제대로 된 환경을 마련하고 콘텐츠 제공하고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그거를 환경을 제공하고 맞아요. 태블릿 하나씩 주고 시작을 해야지. 어떤 그 처음에 이 온라인 환경이 제공됐을 때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줌으로 들어와. 근데 어떤 애 핸드폰이 깨져 있었어요. 깨져 있고 아이고. 집에 컴퓨터가 하나 그렇지. 있는데 하나 있는데 애가 애는 셋이야. 그렇지. 그런 그러면은 것도 있었어요. 완전 불균형인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진행이 됐으면 그런 사전 조사를 하고 학교에서 맞아요. 어떤 환경이 이제 제공을 하고 아니면 빌려주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이랬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그게 네. 뒷수습이 된 거죠 지금. 뒷수습이. 뒷수습이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1년 가까이를 지나가면서 뒷수습 차원에서 그게 좀 보완이 됐어요. 보완이 됐는데 그래도 지원은 계속돼야 된다. 그럼요. 기술적으로. 네. 그리고 저도 되게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그 모든 분야에서의 비대면 전환에 맞닥뜨리지 않았다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 뭐 디지털 격자? 이런 거는 특정 계층한테만 존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줌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아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다 똑같은 스마트폰이 그렇죠.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 책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를 좀 짚어주시면서 음. 과연 이제 무슨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을까? 저 쿠미님이 이 말씀 하시는 이유 알아요. 왜요? 쿠미님이 아 이거는 꼭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아. 그래서 텔레파시가 저희가 통했구나. 저희도 러닝타임이 1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얘기를 진짜 맞다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내 마지막 이야기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 책에서 학습 공간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소개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가정이나 학교나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도 되게 좋고 우리 또 유형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유구한 혈액형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떤 학습 공간에 가장 어울리는가 또 반면에 나는 어떠한 학습 환경에 놓여 있나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 책에서 4가지 학습 공간을 소개를 해요. 첫 번째로 모닥불형. 이 모닥불형은 정말 옛날에 두런두런. 네 맞아요. 모닥불 두런두런 스타일. 네, 주변에 앉아서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던 캠프파이어 생각하시면 네 좋은데 이야기도 듣고 이야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건 아니라고도 얘기하고 네.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그쵸. 자유로운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원형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마치 진짜 모닥불 가운데 두고 이렇게 앉은 것처럼 이제 음. 일대 다수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고 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음. 사실 이 모닥불형을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음. 그 형태로만 봤을 때. 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앞에 이렇게 정렬해서 앉는 시대였다고 하면 네. 요즘엔 이렇게 디귿자로 앉게 책상에 아예 그렇죠. 배열을 했어요. 네.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뒷줄이 있을지언정 어쨌든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 그쵸. 예, 예. 그러면 왜냐면 이제 시각에 진짜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편에 아이들도 있고 음. 이쪽에 아이들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되게 디귿자로 앉으니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는 무릉덩이형이라고 해서 진짜 막 그 도로 곳곳에 이렇게 무릉덩이들이 있는 것처럼 그 점 조직, 점집단, 소집단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각자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아이디어 과학 실험 디벨롭도 하고, 같은 이렇게 네. 형태죠? 네, 예, 수업도 예, 하고 예. 이런 식의 무릉덩이 미술 시간에 막 뭐 그릴 때. 맞아요. 그쵸. 네. 어. 근데 이제 한 작품을 네 명이서 그려야 되고 그쵸. 이런 뭐 수업이죠. 크레파스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같이 막 쓰면서. 어머. 그렇죠. 근데 저는 회사 탕비실 생각도 되게 많이 났어요. 아, 네, 그렇죠. 네, 탕비실 모여서 커피만 막- 마시면서. 네. 그런 때는 이제 다른 얘기가 술술 나오죠. 뒷담화. 술술 나오죠, 그냥. 그런 거, 네. 그게 무릉덩이. 브레인스토밍처럼 막. 그렇죠, 그랬죠. 그렇죠. 어. 네, 그리고 네.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동굴형이라고 해서요. 여기는 1대1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동굴형을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고 학습한 내용들을 다시 좀 재정립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글을 쓰고 이제 그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쫙 검토를 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좀 자료를 찾아보고 초인지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공간이 이 동굴형이라고 이 소개를 동굴형은 요즘에 그 보니까 남편들에게 많이 필요한 형태던데. 하고요. 왜요? 네. 왜요? 동굴형에 왜 한 번씩 동굴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 마늘 그거 먹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 그 텔레비전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은 곰인가요? 호랑인가요? 아니 곰이지 그러니까 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 어떡해. 그냥 대화 없이. 생각하는 의자 그렇지, 그렇지. 이런 약간 건가요? 그런 느낌으로. 아, 네. 이 책에서는 그 독서실 의자, 구석 의자를 그렇죠. 네, 사례처럼 얘기하기도 해요. 독서실에 가장 구석진 의자가 제일 먼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찜 당하는 이유는 이 동굴형 학습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산꼭대기형인데 이 산꼭대기형은 이 저자가 이름을 붙인 거고요. 네네네. 물론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그 마치 산꼭대기에 직접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제 당면한 문제를 학습한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로 해결해보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하면서 네. 나무에 좀 걸리기도 하고 맞아요. 돌이 좀 내려오는 걸 받기도 하고 네. 실패. 발목도 부러져 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쵸? 네. 어쨌든 네. 잘 내려와서 이제 네, 잘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요 네 가지 학습의 공간이 한꺼번에 다 필요하기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대만 고집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 책에서는 네 가지 학습 공간에 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모닥불형도 분명히 필요하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이제 먼저 학습한 선대로부터 그렇죠. 지식을 얻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주변 동료들하고 같이 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잘 이렇게 디벨롭을 할 수 있을까? 전 여기서 그거 되게 웃겼어요. 네. 물리학 교수님이 물리학 수업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맞아요. 친구가 가르쳐준 한마디로 그거 끝났다 그냥. 맞아요. 요거를 네. 딱 설명하면서 왜냐면 그 얘기를 다른 데서 들었거든요. 오. 네네. 그러니까 그 물리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수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몰랐다. 네. 근데 예, 그치. 예. 이해가 안 간 거지. 근데 맞아요. 옆에 친구가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그냥 너네끼리 그냥 한번 숙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냥 숙제 다 해결됐다고. 그게 이제 무릉덩이. 맞아요. 왜 학부 때 약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지 않으세요? 예, 교수님, 그러니까. 네, 친구가 설명해주면 맞아요, 바로 맞아요. 딱딱 이해가 왜냐하면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얘가 고민하는 부분이거든. 맞아요. 근데 얘가 해결했으니까 나도 해결되지. 그리고 너무 우리의 언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은 이제 교수님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특히나 애들끼리 모여서 뭘 한다고 하면은 너네 놀러 가려고 그래? 이렇게 세모는 뜨고 보시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끼리 모여서 뭐 학습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뭐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광경이 보이면 그거를 좀 많이 장려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그리고 딴 얘기도 좀 해도 돼요, 사실.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응. 그 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예전에 그 예전 정권 시대 때 교수님들한테 대학에서 영어로 수업을 가르쳐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게 좀 프레셔가 된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반발한 이유가 영어로 애들한테 뭘 계속 가르치다 보면 수업만 하게 된다. 수업만 하게 되면 인풋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뭘 가르치려면은 한 80%만 수업 내용이고 나머지는 20%는 좀 그 맥락적 얘기도 좀 필요한 거. 반대 아니에요? 그쵸? 반대인 것 같은데 20%서 80% 딴 얘기 아니지. 80%를 수업을 들었는데 우린 20%만 기억하는 거지. 아, 그것만 그런 거, 기억하잖아. 그런 거였구나. 그쵸. 내가 20%만 들은 게 아니고. 네네네. 막 그런 게 친구들하고 수다 중요해. 떨었던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20%를 같이 기억함으로써 80%도 따라온대요. 우리의 기억력이. 네.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줌이라는 수업은 굉장히 딴소리를 못하게 하는 뭐 닭장이라고 그때 우리 맞아요. 얘기했는데 네, 사전에 약간 뭔가 이렇게 딱 갇혀가지고 경직된. 감옥의 그 학습 공간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학습 외에 딴소리를 하면 굉장히 실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그쵸. 어떤 사람은 녹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강박관념이기 때문에 내가 네. 흠잡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지나가 버리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은 다 지나가고 기억에서 잊혀지는데 이건 왠지 기억에서 잊혀지지 그러니까. 않을 것 같은. 캡처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혜선 선생님이 이 모닥불형도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아이디어를 막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저도 음. 이제 저희 학교에 그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하시는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줌이라고 하는 공간이 너무 다 닭장같이 사람들을 맞아요. 다, 네,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끄덕끄덕. 네, 그렇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오히려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이 줌의 좀 환경을 바꿔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커피숍 배경으로 그림을 설정을 해놓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의 비디오가 마치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현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조금 또 생각이 달라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인간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고 대인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 소위 닭장 같다고 표현하시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교수자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사용하고 교수자가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학습자가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교수자가 어떠한 피드백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것도, 아까 네. 얘기한 AI가 만약 선생님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이 어떤 분위기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못하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플랫폼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의 눈치를 다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눈이 충혈돼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눈치 캐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살짝 이끌어줘야 되는데 AI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학습할 적에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거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떤 앞에 선생님 역할. 그 이 학습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이 특별한 학습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모티베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하거든요. 동기부여. 네. 그러니까 그 학습자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모티베이션이 더 잘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굴형인데 나는 그게 너무 모티베이션이 잘 돼. 그러면 동굴형이 좋은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나는 좀 산만하게 모닥형이 좋아. 그리고 난 다른 애들이 나보다 잘하거나 아니면 다른 애들 따라하고 싶은 어떤 친구들 간의 우정을 통해서 나는 모티베이션을 해. 그러면 중1이라는 학습 공간은 정말 모티베이션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그렇거든요. 그럴 수 제가 있죠. 옆에 이렇게 쟤도 하네? 나도 해볼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없잖아, 사람이. 비교 대상도 없고. 그 소셜 컴패리슨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동물형에서 멍 때리고만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쵸? 네. 손꼽등에 왜 올라가 혼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눈 이유가 네네. 이거를 뭐 어떻게 조합해서 하나를 하거나 얘기가 아니라 네. 고려를 하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고려를 어, 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앞에 교사가 네. 학생들을 제대로 관찰을 해서 이걸 이끌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은 1대1이다. 1대1. 아니, 맞춤형 교육. 네. 맞춤형. 근데 저는 이게 음. 물론 교수자 분들한테도 너무 중요한 얘기이지만 가정에서도 이거를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아이들마다 여기서 이 책에서도 표준화된 교육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치, 이런 그치. 설명을 맞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어울리는 학습 방법은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제 조금 나이브하게 표현을 하면 학교를 보냈는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70점이야. 그러면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도대체 성적이 왜 안 나와? 라고 의문을 품잖아요. 지금 살짝 무서웠어. 그러게, 나야. 잘못했어요. 근데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기대거든요. 왜냐면 들어간 인풋이 있으니까 네. 솔직히 얘기하면 돈도 들어갔고 시간도 들어갔고 노력도 들어갔고 학원 그 가는 걸 케어하려고 뭐 하다못해 음식 해주는 그 모든 게 다 노력인데 왜 아웃풋이 안 나와? 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이 아이한테 전혀 맞지 않는 환경.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요즘 꼬마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발가락. 네네네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어려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자면은 동기부여가 좀 안 돼서 아이고. 내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해도 막 공부하기가 싫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걔한테 이렇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도로. 자기 주도로 자기 결정? 자기 좋네요. 결정으로 네. 한 20분간을 타이머를 맞춰보고 20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은 20분간 놀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했더니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점 노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게 하나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저를 맞아요. 설득해요. 협상을 그러니까 시도하는 협상을 거예요. 시도하고 그러니까 얘는 진짜 독학 스타일인가. 아니 방법 바꿔야죠 이제. 그래서 제가 요즘 약간 바꿔야 돼요. 좀 뭐랄까 절망하기 시작해서 내가 누굴 이렇게 못 가르치나 이런. 아유. 아니 방법을 네. 바꿔야 된다. 그럼요. 방법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동굴형으로 바꿀까 산꼭대기형으로 바꿀까. 근데 저희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어떡하죠? 네, 마무리를 아니, 하네요. 마무리하고 네. 마무리. 시간이 잘 됐나요? 어머. 네. 그러네. 또 2부를 하면 돼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2부가 또 있군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오늘 네. 그래도 마무리로 한마디 하셔야죠. 네. 게스트님. 근데 오늘 그 꾸미님이 그 경험을 직접 이제 학습을 같이 조력을 했던 경험을 말해주셔서 너무 의미가 있었고요. 진짜 약간 고향에 돌아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계속 들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이렇게 세팅된 것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확실히 고향의 소리였군요. 그 인이 배겼다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저 네. 너무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네. 책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마치 무릉덩이 형처럼 두 분과 함께 이렇게 도란도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모쪼록 책을 통해서 교육에 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얻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책 잡히는 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